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제이슨의 세상을 본다 39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성이면 감천, 멜라니아 생일 챙기러 미국 가는 아베 총리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유달리 친분이 깊습니다. 무려 38번이나 된다는 양국 정상 간의 잦은 만남과 대화에 힘입은 것일까요? 최근 들어서 일본과 미국 간의 정치, 경제, 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깊고 넓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2년에 두 번째로 총리직에 올라서 이미 3선 연입에 성공해서 오는 2021년 9월까지 임기가 보장된 아베 총리는 일본 역사상 최장수 총리 기록을 이미 갈아치웠습니다. 아베 총리는 제56대 및 제57대 총리를 역임한 기시 노부스케의 외손자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집안을 드나드는 정치인 등 각계 명사들을 지켜보면서 강대국 지도자와의 개인적 친분 쌓기가 국가 간 외교 관계의 근간을 이룬다는 점을 몸으로 체득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대미 외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베 총리는 2016년 11월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자 곧바로 뉴욕의 트럼프 타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후보에게 시가 3,755달러짜리 근 400만원짜리 황금으로 도금한 혼마 베레스 드라이브를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후보와 북핵 문제를 협의하고 일본인 납북자 송환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얼핏 보면 현직 총리 신분에서 외교 관례를 무시한 경망스러운 행동일 수도 보이겠지만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 카드를 던졌던 아베 총리로서는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국익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린 모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일본에 대해서 대일 무역 적자,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 등을 강한 어조로 비판해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베 총리의 지극한 성에 감동한 것일까요? 트럼프 후보는 다음해 2월 집권 이후 첫 번째 미국 방문 정상으로 일본의 아베 총리를 선택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아키에서는 플로리다 마르라고 별장에까지 함께 내려가서 골프를 치고 산책을 하면서 우위를 돈독히 하고 미일 간의 외교관계를 공고히 했습니다. 오늘 일본 외무성은 트럼프 대통령이 5월 1일 나루히토 일왕 즉위 이후 첫 번째로 일본을 방문하게 되는 외국 정상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아베 총리가 전화회담을 포함해서 이제까지 총 38번의 회동을 트럼프 대통령과 가졌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이 밉건 곱건 간에 일본 지도자가 미국 대통령과 이렇게 많은 대화를 가졌다는 것은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외교는 거창한 정책을 협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의 접촉에서 시작이 되고 끝이 납니다. 서로 만나서 눈을 보고 대화를 나누고 공감을 나눌 수 없다면 실무자들이 밑에서 아무리 멋진 의제를 준비해도 결국 의례적 만남으로 끝나고 사전에 협의된 수준 이상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성과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잘 풀려나가는 정상회담은 대개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길어지게 마련입니다. 30분 회담이 금세 1시간이 되고 1시간 회담이 2시간짜리가 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2분 또는 3분짜리 정상회담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정상회담에서 거둔 성과가 사전에 협의된 실무 협의 내용과 크게 차이가 없다면 구태여 정상들이 복잡하게 먼 길을 나설 필요는 없습니다. 외교장관, 차관, 그리고 국장들이 위임을 받아서 처리하면 그뿐입니다. 이번 일본 외무성 발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무려 나흘간이나 일본에 머물게 됩니다. 아시아에서 오직 한 나라, 일본만을 방문하러 와서 4일간이나 머무르면서 신임 일왕과 만찬을 하고 일본의 국기 스포츠인 스모 결승전까지 일부러 참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스모 결승전에는 아베 총리와 함께 무거운 우승컵을 우승자에게 전달하는 행사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뮬러 특검의 소용돌이 속에서 일단 큰 고비는 넘었지만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한 소위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여전히 끓고 있는 국내 정세를 접고서 일본에서 한가하게 3박 4일을 보낸다는 것은 일본으로서는 대단한 행운입니다. 그리고 미일 동맹의 결속을 과시하는 미국이 보내는 파격적인 선물과 다를 바 없습니다. 특히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5월 일본 방문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칠함대가 주둔하고 있는 요코스카 항구 방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요코스카 항을 방문해서 일본이 자랑하는 헬기 탑재 호위함 이즈모 함에 승선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재배수량 19,500톤의 이즈모 함은 일본이 자랑하는 일본 최대의 함정입니다. 일본은 작년 12월에 향후 5년 이내에 이즈모 함을 항공모함으로 개조하겠다는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해서 평화헌법을 버리는 행위라면서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은 기본적으로 공격 전략입니다. 아베 총리 시대에 일본은 마침내 전후 평화헌법 체제하에서 좀처럼 깨기 어려웠던 전수방어 및 공격형 항모 보유 금지 원칙을 마침내 무력화시키고 말았습니다. 수시로 일본 영공을 넘어가는 북한 미사일과 그리고 북한의 핵개발, 중국의 위협적인 군사 굴기는 결국 일본의 재무장을 위한 구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일본이 보유한 두 대의 이즈모급 함정, 즉 이즈모와 카가함은 이제 14대의 헬기를 탑재한 헬기 구축함에서 10대 F-35 스텔스 전투기와 2대의 대잠 헬기를 지닌 항공모함으로 변신합니다. 가판에는 F-35기가 이륙할 시에 발생하는 수백 도의 고열을 견딜 수 있도록 테르미온 특수 코팅이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F-35 B형 기체를 적재할 수 있는 대형 경납고와 30톤이 넘는 중량을 들어올릴 수 있는 엘리베이터까지 이미 갖추고 있어서 단거리 이륙을 위한 스키, 점프대 등 몇 가지만 추가하면 명실상부한 항공모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즈모 항모에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함정기는 물론 주일미군이 보유한 F-35B도 착륙해서 재급유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는 일본의 신형 항모 운영을 둘러싸고 미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간의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본은 2017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일본 방문 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즈모 승선을 성사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2박 3일의 짧은 일정 때문에 결국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3박 4일간이나 방문하기 때문에 도쿄에서 남쪽으로 불과 5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요코스카 항에 방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충분히 있는 셈입니다. 아베 총리는 이즈모함 방문이 미일 간의 공고한 동맹 관계를 대내외에 과시하고 일본의 강력한 군비 태세를 홍보함으로써 중국과 북한의 도발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저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 승전국인 미국으로부터 일본의 항공모함 보유 불가 원칙에 공식적으로 종지부를 찍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아베 총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즈모함에 탑재되는 함재기가 미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라는 것을 강조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F-35는 적의 눈에 안 보입니다. 인비저블이라고 F-35에 대한 다소 과장된 설명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정도로 F-35의 자부심을 보이면서 대당 1억 달러가 넘는 전투기의 대판매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작년 12월 18일 장기적 방위 계획인 2018 방위 대강과 5년간의 무기 조달 계획인 2019-2023년도 중기 방위 계획을 확정하면서 F-35 구입 계획을 기존의 42대에서 147대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가 향후 100억 달러가 넘는 추가 무기 구매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F-35 147대 구매는 미국에 의해서 두 번째로 많은 숫자입니다. 138대를 구입할 예정인 영국마저도 순식간에 3위로 밀어냈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구입 계획입니다. 특히 일본 정부는 공군 자위대용으로 F-35 A형 모델 42대만을 구입하려던 계획을 변경해서 F-35A 모델을 총 105대 구입하기로 하는 한편 항공모함 함재기용으로 사용되는 F-35 B형 모델을 42대 신규 구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자국 공군용으로 1763대 F-35A 그리고 해병대용으로 353대 F-35B 마지막으로 해군과 해병대용으로 340대의 F-35C를 보유할 예정입니다. 미 공군이 사용하는 F-35A는 미국 외에도 10개국이 구입할 예정이지만 미 해병대가 운영하는 단거리 이륙 및 수직 착륙 기능을 보유한 F-35B를 구입하는 국가는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는
영국과 이탈리아 등 2개국 뿐입니다. 영국은 138대, 그리고 이탈리아는 30대의 F-35 B형 기체를 구입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일본의 F-35B 구입은 일본이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인도에 이어서 본격적인 항모 보유국으로 또다시 부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F-35의 해외 판매를 적극 추진해온 미국으로서는 일본의 갑작스런 대량 주문이 여간 반가운 것이 아닙니다. 특히 항모 함재기용 F-35B를 42대나 구입한다는 것은 인도 태평양 사령부 산하에 미 7함대 전력을 획기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베 총리로서는 최근 미일 양국 간의 무역 협상이 개시된 상황에서 5월 말에 트럼프 대통령을 이즈모함에 초대해서 미국의 대일 무역 적자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을 조금은 설득시키고 완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계기가 되는 셈입니다. 미국은 2017년 기준으로 688억 달러에 달하는 대일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로서는 미국의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지연하고 미국산 농산물의 일본 유입을 최대한 차단 저지할 수 있는 교두보로 삼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베 총리의 트럼프 대통령과의 인간적 친분을 바탕으로 한 대미 외교가 마침내 성과를 내는 것일까요? 아베 총리는 불과 한 달 뒤인 5월 말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도 성이 차지 않았는지 이번 주 4월 25일부터 3일간 워싱턴을 방문합니다. 아베 총리와 아키 여사는 워싱턴에서 멜라니아 여사의 생일 파티를 직접 열어주겠다는 성의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멜라니아 여사의 생일은 1970년 4월 26일입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월 집권한 이후에도 2017년과 2018년 두 번의 생일을 간소하게 가족과 보냈습니다. 2017년에는 외아들의 학업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떨어져서 뉴욕에서 보내던 중이었습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생일날 워싱턴으로 올라와서 내셔널 갤러리 오브 아트에서 상원의원 부인들을 모아서 오찬 행사를 갖고 저녁에 백악관에서 가족과 함께 간소한 파티를 갖는 것으로 생일 파티를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8년에는 4월 23일부터 4월 25일까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내가 워싱턴을 방문하는 바람에 국빈 만찬 준비 등 공식 행사에 신경을 쓰느라고 정작 4월 26일 자신의 생일을 챙길 여유는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바쁜 일정 때문에 멜라니아에서의 생일 선물을 챙기지 못하고 카드와 꽃다발로 대신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2019년 4월 26일입니다. 49번째 생일을 맞게 되는 멜라니아 여사는 영부인이 된 지 3년 만에 비로소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으면서 제대로 된 생일 파티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승자가 있으면 패자도 있는 법입니다.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베이징에서는 1대1로 포럼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그런데 이번 행사는 아베 총리의 방미 및 멜라니아 생일 행사와 기사 지면을 나누어야 하는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1대1로 행사는 시진핑 주석이 미국과의 새 과시 경쟁을 위해서 전 세계에서 지도자를 모아서 치르는 대규모 행사입니다. 뮬러 특검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법방해 혐의가 남아있다면서 비난 공세를 멈추지 않는 미국 민주당과 CNN, MBC 등 미 주류 언론으로서는 다소 지루할 것으로 보이는 베이징의 1대1로 행사보다는 트럼프, 아베의 골프회동 그리고 멜라니아 아키 여사의 의상과 생일 선물들에 더 초점을 맞추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거리를 찾으러 나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푸틴과 시진핑이 한껏 기세를 올려놓은 1대1로 행사에 갑자기 재를 뿌리게 돼서 즐겁고 아베 총리로서는 트럼프 가족 행사를 함께 보낼 수 있을 정도로 대통령과 친분이 깊다는 점을 전 세계에 과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행복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게다가 조금만 더 기발한 방미 프로그램을 엮어낸다면 4월 25일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될 예정인 푸틴과 김정은 간의 최초의 러북 정상회담까지도 멜라니아 생일 행사에 함께 묻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시진핑, 푸틴, 그리고 김정은에게는 잔인한 4월이 되는 것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6월 하순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의 5월 국빈 방문 초청을 선뜻 수용하고 4월 말 아베 총리의 방미 계획까지 받아들였습니다. 2017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방일 이후에 빠르게 깊어가는 미국과 일본 간의 동맹관계의 단면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한때 그 자리에 우리 한미동맹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현지 시각으로 4월 19일에 미국과 일본의 외교 및 국방장관이 워싱턴에서 2+2 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 종료 후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미국 양국 외교의 최우선 순위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미일 양국이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미일 외교 국방장관 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최우선 순위로 다루어진 것입니다. 북한은 이틀 전인 4월 17일 다음과 같이 폼페이오 장관을 비난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끼면 미북 협상이 지저분해진다. 그리고 북한은 폼페이오 장관의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북한은 3차 정상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금년 말까지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더니 한술 더 떠서 미 외교를 총지휘하는 국무장관 능멸하기를 서슴지 않은 것입니다. 급기야 엊그제는 미국의 눈치를 슬슬 보면서도 슬그머니 신형 전술 유도무기를 시험 발사하는 등 2월 말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북한은 미국에 대한 도발 수위를 조금씩 높여오고 있습니다. 먹을 것 떨어지면 이판사판 터무니없는 배짱만 세지는 것일까요?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발언은 미국이 북한의 기본 상식이 결여된 무리하고 어설픈 외교적 공세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폼페이오를 제끼고 협상 상대를 임의로 선정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짚고 넘어간 것입니다. 한마디로 앞으로 북한의 분수 넘치는 주장을 개무시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오래전 명언이 있었습니다. 짓는 계획에는 몽둥이가 약이다.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은 다음과 같이 또 언급했습니다. 북한 비핵화라는 미션은 그대로이고 미국과 일본은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한국과 마찬가지다라고 북한 비핵화에 대한 한미일 3국 간의 공조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도 미일 안보조약 제5조가 적용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제5조는 일본이 무력 공격을 받을 때 미일이 공동 대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조항입니다. 일본은 이번 주 아베 총리의 방미에 앞서서 외교 및 국방장관이 참가하는 워싱턴 2+2 회담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완전한 비핵화 및 북한 납북자 문제 해결 지원 요청, 그리고 센카쿠 열도에서 일본과 중국 간의 무력 충돌 시에 미국의 개입을 재확인하는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베 총리와 아키에 야사로서는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멜라니아에서의 생일 행사를 기획하고 드라이브 비거리를 늘리는 데 전념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셈입니다. 4월, 5월, 그리고 6월 매달 한 번씩 만나서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얼마나 나눌까요? 특별한 이야기가 오고 가진 않아도 함께 만나서 Happy Birthday to You 노래를 부르고 서너 시간 Nice Shot, Take a Mulligan을 외치다 보면 없던 정도 새록새록 생기게 마련입니다. 국제 외교 무대에서 정상 간의 만남도 일반인의 만남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주 만나면 정이 들고 그러다 보면 외교 관계에서 서로 도와주고 챙겨주는 동맹이 됩니다. 하물며 자기 부인 생일 챙겨주겠다고 태평양 넘어오는 아베 총리 내외를 바라보면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외교는 바로 스킨십에서 시작됩니다. 4월 22일 월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진핑과 푸틴, 그리고 푸틴과 김정은 간 정상회담은 일단 서랍 속에 던져놓고 우리는 워싱턴 하늘의 골프공 궤적이나 쳐다봐야 하는 것일까요? 39번째 아베와 트럼프 간의 회동을 부러운 눈으로 지켜봐야 하는 우리에게 4월은 잔인한 달입니다. 그러나 5월은 기가 막힌 달이 되고 6월은 아예
눈을 감고 싶은 달이 되지는 않을까요? 6월 오사카에서는 G20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20개국 정상 및 IMF, 월드뱅크 등 각종 기구의 대표가 참석합니다. 양자회담이 아닌 여러 국가가 참석하는 다자회담에서는 각국 간의 국력과 국격 그리고 동맹과 파트너의 차이점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